예. 기계안전공학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6장 연삭가공입니다. 이 연삭가공 전체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개요가 있고요. 연삭기의 종류, 그리고 연삭숫돌, 그리고 재래식하고 그리고 초연마 연삭제, 연삭숫돌, 결합제, 그리고 연사숙돌의 마멸하고 재생작용, 그리고 연삭 저항, 그리고 강도, 투링하고 드레싱, 그리고 연삭기의 재해 유형, 파괴 원인, 방호장치, 그리고 연삭기 방호장치, 이렇게 12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 그림을 좀 하나 봐주시겠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이게 워크피스 공작물이에요. 잠깐만요. 어디더라? 예, 여기가 공작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숫돌이에요. 여기 숫돌인데 여기 보면 요 숫돌을 확대해서 보면요, 요 숫돌이 요 모서리들이 있어요. 요 모서리들이 아주 작은데 요 모서리들이 그 절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절삭이 되는 칩의 크기가 매우 작아요. 그런 개념. 그리고 요런 그 결합제를 써서 이런 숫돌 성분들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놓은 것들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작물을 절삭을 하려면 경도가 어떻겠어요? 경도가 숫돌의 경도가 공작물의 경도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경도가 매우 높은 그런 연삭입자를 사용해서 만든 연삭숫돌을 가지고 이 연삭숫돌을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공작물에, 워크피스죠, 공작물에 접촉시켜서 아주 작은 크기의 칩 사이즈로 이 절삭해가는 가공 방법을 우리는 연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연삭 입자들이 이게 제 마음대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모서리 연삭 입자에 요 하나를 띄어서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데 좀 예리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 연삭 입자의 그 모서리에 이 모서리들이 예리한 뭐를 형성하냐면 절삭날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그놈들이 여기 저 떨어져 나오는 거 조그만 것들이 보일 건데요. 그 칩이 아주 작은 사이즈로 칩을 만들어서 이 제거하는 그런 가공 방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연삭숫돌은요, 얘를 그 고속으로 회전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숫돌의 강도 이상이 숫돌 강도 이상의 큰 힘이 작용해서 회전정에 파손이 되면, 그러니까 요놈들이요, 이런 입자들이 요 중간에 보면 결합제로 요 결합제 뒤편에 가서 나올 건데요. 이런 결합제로 얘들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큰 에너지가 어디에 여기에 그 연삭숫돌의 칼날 역할을 하는 이 부분에 큰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 얘가 이제 파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물론 이 파손은요, 이제 정상적인 파손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이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은 안전 개념에서 파손이거든요. 그래서 연삭숫돌의 이 속도가 너무 고속이어서 큰 에너지가 생성될 때 얘가 정상적인 마멸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 큰 힘에 의한 파손이 되게 되면 누가
저 연삭수들에 이게 파괴된 것들이 튀어오른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작업자나 기계에 그 충돌하게 되면 이게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EK는 2분의 1의 mv 제곱. 이 속도가 크니까 얘가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큰 힘으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작업자한테 비례가 된다거나 아니면 기계에 충돌이 됐을 때 이제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삭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공작물의 형상하고 그리고 연삭기의 구조에 따라 한번 이 연삭기 종류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건 평면 연삭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평면을 연삭하는 거예요. 이 평면을 연삭하는데 이 연삭기에 이게 평미 공작물이잖아요. 얘들이 공작물의 이 평면을 연삭하는데 이 숫돌이 이게 숫돌이잖아요. 여기는 여기 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고 여기 이제 밖으로 띄어낸 건데요. 여기 숫돌이에요. 여기에 요거의 원통면을 이용해서 이제 연삭을 하는 거예요. 자, 원통면을 이용해서 연삭을 하는데요. 이게 평면 연삭이니까 요 테이블이 얘가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왕복 운동을 해요. 즉 이런 방향으로 이런 방향으로. 왜냐하면 이 한 행정에 이 연삭을 다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송이 있다고요. 이송이 여러 번에 걸쳐 이제 이송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거는 누가 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요놈이 공작물이 이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공작물이 이송하죠. 수직 방향으로만 누가 이송하냐면 뭐죠? 요 축이 이게 척이거든요. 얘가 이제 수직 방향으로만 운동을 할 거고요. 좀 정리를 해보면 요 평면 연삭기는 테이블이 왕복 운동을 하고요. 요 테이블 위에 여기가 테이블이니까 테이블 위에 요 놈이에요. 요 놈에 자석척이 있는데요. 요 자석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말 잘못했습니다. 요게 테이블 위에 자석척이 있어요. 요 놈으로 보시게 되면요. 요게 테이블이고 테이블 위에 요게 요 밑에 얘들이 자석척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공작물을 고정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자석척 위에 이제 고정시키는 거니까 누가 있겠어요? 공작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까 잠시만요. 다시요. 요거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연삭 깊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연삭 깊이는 누구요? 여기 연삭기잖아요. 여기 저 척에 누가 숫돌이 여 안에 장착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컬럼이 요 컬럼을 따라 숫돌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동으로도 그리고 자동으로도 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 이송 방향은요. 얘는 수직 운동만 하고 자, 이 테이블이요. 왕복 운동도 하지만 이 방향으로 이건 뭐예요? 왕복 운동 또는 절삭 방향 운동의 수평 방향 그리고 절삭 표면을 넓혀가는 쪽의 방향 이쪽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송 그렇죠? 영어로 피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송도 요 테이블의 왕복 운동 방향의 왕복 운동과 그 방향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직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연삭숫돌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삭숫돌의 이 원주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 원둘레 원주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절삭량은 절삭량이 적다고요. 이 절삭량이 적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가공물이 소형 가공물에 이런 경우 좀 적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측면이라는 건 여기가 측면이잖아요. 이 연삭수들의 측면을 이용해서 절삭을 하게 되면 이 측면은 넓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삭량이 많고, 그리고 이 공작물이 비교적 대형인 경우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직형 한번 볼게요. 이 그림에서 보면 얘가 수직형이잖아요. 수직형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평면 연삭을 하는 것들인데요. 물론 이 컵이 요 테이퍼 요게 이제 딱 이 직각이 아니고 이게 테이퍼가 진 것 같아.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테이퍼가 졌어요. 여기 이런 컵이 있어요. 연삭 숫돌을 고정하는 놈이죠. 요 테이퍼 컵의 숫돌의 이 끝면, 요 테이퍼 컵의 숫돌의 요 끝면 여기네요. 이 끝면으로 이제 연삭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보니까 테이블이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저 왕복식이 있고요. 얘는 테이블이 어떻게 돼요? 회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회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회전식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공작물이 숫돌의 지름보다 작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 한번 누가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얘가 리턴 된 다음에 다시 이 위치에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 방향이 전부 다 무슨 방향이에요? 이송 방향. 그렇죠? 영어로 피드 방향인데요. 얘는요. 이 공작물이 누구보다 작아야 되냐면 이 숫돌의 지름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이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한 번에 전부 다 연삭을 해버리니까요. 자, 그런 특징이 있어요. 수직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깥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한번 볼까요? 이 원통에 바깥지름 연삭, 이게 원통이잖아요. 요놈의 바깥지름 연삭을 하는 건데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공작물도 저속으로 회전시키고, 그리고 누구죠? 이 연삭수들도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데요. 공작물이 저속이면 연삭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속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무슨 운동이 있어야 돼요? 무슨 운동? 상대 운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이 같은 거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시켜 가지고 가공 표면을 얻어내는 방법인데요. 요 원통 바깥지름 연삭은요. 이때 이 공작물을 고정하는 테이블이 여기 한번 보시면 테이블이 이걸 고정한 놈이 이 방향 그리고 이 방향 좌우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된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왜 형방향이 이송이 될까요? 그쵸? 이 절삭면을, 그러니까 누구죠? 이 절삭 속도 방향, 절삭 방향은 어디예요? 절삭 방향은 자, 이 방향이 아니고 어디예요?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돌아가는 원주 방향이잖아요. 얘가 여기 끝나면 넓혀 가려면 다시 어느 방향으로 와야 돼요? 왼편으로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이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송.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연삭수들을 고정한 헤드 이후에 연삭수들 아까 보셨죠? 헤드가 이제 이 깊이 방향으로는 그 연삭수들을 고정한 척이 이 수직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깊이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요, 좀 구분을 해보면 트래버스 타입이 있고요. 이 플런지 타입이 있어요. 플런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트래버스는 양쪽으로 좌우 운동하는 거고요. 트래버스는요, 절단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프렌지 연삭이라고 그래요. 프렌지가 아니라 플런지, FLUNG.
그다음에 이제 요 트래버스 원통 연삭에서 요 재료 제거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놈을 한 바퀴 돌려볼까요? 그럼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파이 D 워크피스의 외경이에요. 이건 DW는 공작물의 외경. 됐나요? 그럼 이거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한 바퀴 돌았으면, 그쵸? 한 바퀴 돌았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와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송한 양이 얼마만큼 되죠? 자, 그게 F잖아요. 그 다음 요 놈에 여기 쭉 보면 길이니까 속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속도도 그 속도 있겠죠? 예, 트래버스의 속도. 그래서 요 놈 해보면 전체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메타의 3.4 뭐 미닛 뭐 이런 형태로 단위가 만들어지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요 프런지 타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프런지 타입은요, 얘도 똑같은데 이 절삭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 프런지 타입이니까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이 파이 DW 그리고 요거는 속도, 속도니까요. 그쵸? 이건 속도고요. 요 알파 P라고 돼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한 계수 형태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제가 여기다가 기입을 해놨나 모르겠네. 여기 이 알파 P가 연삭 속도의 폭이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다 계수가 아니고 폭이네요. 폭이고요. 그럼 이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파이 DW 그 다음에 이거 폭이죠. 곱하기 폭 알파 그리고 요놈의 절삭 속도. 그럼 요놈 이렇게 해주면요, 여기 어떻게 돼요? 이게 시간당 절삭해내는 양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더 설명해 드려야 될 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다시 봐주시면 이건 좀 두 개를 합쳐놨어요. 여기가 뭐죠? 이게 연삭수들이 어디에? 요 주축대하고 여기 심압대 요 사이에 연삭수들이 고정이 될 거고요. 이건 작업대 테이블이거든요. 이건 베드고. 그래서 저 테이블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 테이블이 여기서 테이블이 왕복 운동을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요 놈이 어떤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깊이 방향으로 이 척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걸 그 다음에 이제 원통 안지름 연삭이 있는데요. 이제 원통 안지름 연삭은요, 이 공작물을 요놈이 공작물이잖아요. 얘들이 공작물이잖아요. 그쵸? 그 원통 안지름 연삭은요, 공작물을 저속으로 회전시키고요. 그리고 안지름이 작은 연삭 숫돌을 공작물에, 이게 숫돌이니까 공작물 이 안쪽에 내재시키는 거, 이렇게 내접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회전을 시키냐면 고속으로 회전시킨대요. 그럼 무슨 속도가 발생하죠? 상대 속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상대 속도가 있어야만이 절삭이 되잖아요. 이같이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원통의 내면을 가공하는 작업 방법이 원통 안지름 연삭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센터리스 요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센터리스라는 건 뭐예요?
자, 척이나 심압대가 없어서요. 얘를 중심에 고정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연삭기를 우리가 센터리스 연삭기라고 하는데요.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센터를 내기가 어려운 공작물의 외경을 연삭하는데요. 이때 센터나 척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숫돌이고요. 얘는요 조정 숫돌이에요. 그리고 공작물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고요. 이건 공작물을 지지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놈이 이 공작물을 뭐하죠? 그 연삭할까요? 숫돌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요 놈은 뭐일까요? 요 놈은 얘는 뭐죠? 요 조정 숫돌은요. 요 고무 결합제를 사용해서요. 여기 고무 결합제가 돼 있거든요. 고무 결합제를 사용해 가지고요. 그리고 공작물하고 조정 숫돌 사이에 마찰을 요 두 놈 사이에 여기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회전하기 위한 거예요. 마찰력에 의해서 공작물을 어떻게 해요? 회전만 시켜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얘는 절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절삭하는 놈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전 속도를 얘는 마찰차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힘을 많이 가하면 여기 마찰력이 커지잖아요. 마찰력이 커지면 이 마찰력이 커지고 그리고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저 공작물의 회전 속도도 빨라지잖아요. 반면에 회전 속도를 늦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슬립이 일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력을 적게 가하면 이 마찰력이라는 게 마찰계수에다가 힘을 가한 거잖아요. 이 힘은 그 압력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그 접촉 면적을 곱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찰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압력을 조정해서 이 회전 속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조정이 가능하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내면 연삭하는 거네요. 이건 센터리스의 여기 외면용 센터리스고요. 그쵸? 외면 숫돌이고요. 그리고 얘는 볼게요. 얘가 공작물인데요. 롤러가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고요. 그쵸? 이건 조정 숫돌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얘를 조정 숫돌을 만들 때요. 결합제로 고무를 쓴 거예요. 고무를. 왜 그러냐면 고무는 마찰 계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숫돌이에요. 이게 숫돌. 그죠? 그래서 회전을 시켜볼게요. 이 놈이 누구를 회전시켜요? 얘 공작물을 회전시키잖아요. 뭐에 의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마찰력.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회전 방향은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여긴 표현을 안 해놨네요. 표현을 안 해놨는데 요게 공작물이니까 그쵸? 요놈도 그 상대 속도를 이용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될까요?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속도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공작물의 속도하고 요놈의 속도 차로 어떻게 해요? 여기 내면을 연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요 센터리스 연삭에서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얘를 이 길이가 어디가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공작물이에요. 근데 이 공작물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이 공작물은 지름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공작물이 어디를 통과하냐면 숫돌하고 그리고 요 조정 숫돌 요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쵸? 이 숫돌 한쪽이 얘가 똑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왼편으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또는 뭐 이런 방향으로 그 이송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런 방향으로 이송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힘의 분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분력을 만들려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정수들을요 이렇게 기울였어요. 그래서 요 놈을 딱 잘라가지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말로 하면 자유물체도예요. 자유물체도. 자, 요 놈이 힘이잖아요. 본래 두 놈이 딱 조정수들하고 연사수들하고 그 가해주는 힘이에요. 근데 요 놈을 딱 기울여 놨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 성분은 요 직각성분 이렇게 분해가 돼요. 분해가 되면요. 요 힘이 이 공작물을 어떻게 해요? 이 방향이나 아니면 이 방향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렇게 해서 통과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해가 됐어요? 아, 요거 틀렸어요. 이게 이궁이 아니라 뭐이겠어요? 이송이겠죠. 자, 요런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얘는 굳이 이 뭐죠? 이 기럭지가 요 받침 안내판 있는데요. 받침판 안내 요거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얘가 충분히 길이가 길지 않다고 해도 얘가 자동으로 이쪽으로 밀려나갈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센터리스 연석에서 전후 이성법이 있는데요. 얘도 하나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연삭수돌 바퀴의 너비보다 짧은 놈이 있겠네요. 이 넓이보다 짧대요. 여기서 이렇게 정면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아까 센터리스 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놈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작아서. 그렇죠? 이런 경우 요 턱붙이나 또는 이 끝면에 프렌지 붙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테이퍼가 있다거나 아니면 요 곡선에 윤곽선이 있는 이런 것들은요 통과되지 않느냐, 통과할 수 없으니까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요 조정수돌 바퀴를 접근시킨다거나 아니면 요 조정수돌 바퀴를 어떻게 해요? 수평으로 이송하면서 연삭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경우가 이게 뭐죠? 그 전후 이송법이에요.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2차 시에서 나머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2차 시에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